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 중 첫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유효핵전화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소의 주기성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해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기율표 전체를 다 외워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전 강의 중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줘야 됩니다. 무작정 원자번호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원소의 위치, 즉 몇 쪽, 몇 주기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외워둬야 원소의 주기성 문제를 풀 때 암기해 두었던 주기율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는 주기율표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간소화된 주기율표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세로 줄은 족이죠. 1쪽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같은 쪽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인데 이때 18쪽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0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가로줄은 주기입니다. 주기는 전자 껍질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안정한 상태, 즉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우리가 배운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푼트 규칙을 다 지키고 있겠죠. 이때 그 전자들이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주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즉 2주기라면 두 번째 껍질까지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홀 전자수예요. 주기율표에서 바닥 상태 원자들의 홀 전자수 역시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1, 0, 1, 2, 3, 2, 1, 0. 즉 1족은 홀 전자수가 1이고요. 2족은 홀 전자수가 0, 13족은 홀 전자수가 1입니다. 14족은 2, 15족은 3, 16족은 2, 17족은 1, 18족은 0이에요.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관련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원소의 주기성, 그 첫 번째인 유효 핵전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핵전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핵전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핵전화는 말 그대로 원자핵이 가진 전하입니다. 원자핵 내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양성자뿐이죠. 원자핵 내의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합이 핵전하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핵전하를 누가 느끼느냐? 그 대상이 바로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인 겁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유효 핵전하라고 했잖아요. 유효한 핵전하다. 즉 원자핵의 전하를 전자가 온전히 100%다 느끼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뜻이 숨어 있겠네요. 그러면 왜 원자핵의 전하를 전자가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 말 그대로 가려막는다는 건데 누가 누구를 가려막느냐? 자, 그림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핵전하가 플러스 4에
전자가 4개 있으니 원자 번호 4번인 베릴륨 원자겠네요. 그쵸? 이 원자핵의 핵전하를 전자들이 느끼는데 문제는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낀 핵전하는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핵의 양전하를 가리기 때문에 플러스 4가 아니라 더 작은 값의 핵전하를 느끼는 거죠. 즉,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죠.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뿐이니 당연히 가려막기 효과는 없을 것이고 유효핵전하는 핵전하와 같겠네요. 즉 수소 원자는 유효핵전하나 핵전하나 똑같은 플러스 1일 겁니다. 하지만 전자가 2개 이상 있다면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전하, 즉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효 핵전하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밝혀진 유효 핵전하의 주기성을 암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효핵전하의 주기성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설명할게요. 자, 세로축은 유효핵전하고요. 가로축은 족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2주기, 파란색 그래프는 3주기고요. 됐죠? 가로축의 족의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기율표상에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족의 숫자도 커지고 실제로 원자 번호도 증가하죠. 또 그래프상에서 같은 세로축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는 같은 족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때 2주기 원소보다는 3주기 원소가 당연히 원자 번호는 더 클 거예요. 주기율표상의 같은 족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원자 번호는 증가합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그래프를 차근차근 해석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나 파란색 그래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그러니까 2주기든 3주기든 상관없이 족의 숫자가 커질수록, 즉 바꿔 말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죠. 집중합시다. 유효 핵전하의 첫 번째 주기성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는 증가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세로값을 볼게요. 같은 세로값일 때, 즉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도 증가합니다. 다시 같은 족이라면 2주기보다는 3주기 원소의 유효 핵전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의 두 번째 주기성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 증가한다 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찾을게요. 유효 핵전하의 세 번째 주기성입니다. 같은 주기든 같은 족이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프상에서 빨간색이 2주기, 파란색이 3주기입니다.
3주기 원소라면 항상 2주기 원소보다는 원자 번호가 클 텐데 그렇다고 해서 3주기 원소가 2주기 원소보다 무조건 유효 핵전화가 더 큰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말은 원자 번호가 증가해도 유효 핵전화가 감소하는 구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주기가 바뀔 때예요.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뀔 때, 즉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으로 갈 때 유효 핵전화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주기에서 3주기로 주기가 바뀌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핵으로부터 전자가 더 멀어지고 그리고 제일 바깥 껍질에 들어간 전자는 그보다 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려막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더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유효 핵전화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기율표와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을 기억해주면 관련 문제는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